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글러브는 요 모델. 요즘은 뭐 인터넷에 핫하더라고요. 레버원 X인가 뭐 이 글러브예요. 이거를 설명할 때 제가 요거랑 같이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현존하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딱딱한 가죽과 가장 딱딱한 글러브 미즈노 프로 3D 엠마크, 거기다가 이루 수용. 품번이 어떻게 돼 있냐? 얘가 28004. 2번은 앞에 품번에 2자는 K클럽 한정 모델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1로 시작되는 게 이제 기성품 라인에 18 들어가는데 2로 되는 것들은 K클럽 한정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비계. 그리고 뒤에 사죠. 이루스요. 진짜 이 가죽, 소리 들어보면 차돌이에요, 차돌. 예.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글러브 물성의 한 1.5배 이상. 제일 하드한 글러브라고 하는 것들에. 예. 그 정도 가죽에다 이 힘도 엄청 단단하고. 이 글러브를 길들이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과 얘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될까요? 동일해요. 왜 동일할까요? 글러브 패턴부터 보자라는 거죠. 자, 레보 시리즈는 사실 이렇게 이게 합성으로 고무가 들어간,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고무를 이렇게 요철이 나와 있지, 밀리지 않게 제가 만들었다고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고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다 이거 합성이에요. 그리고 뭐죠? 밴드가 있어요. 소목의 입수부를 잡아놓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 없이 무령묘하게서 나왔어요. 얘도 지금 막 돌덩인데 입수만 풀르면 이거 움직인다고 제가 뭐 영상에다 찍은 거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도 이게 잘 오므러들어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 설계돼서 나온 그런 글러브예요. 무려 이거 거의 400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차용부하는 영상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얘는 바닥을 열어도요, 이게 여기 보면 미싱 자국이 살짝 박혀 있거든요. 바닥을 열리지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장을 끈으로 돌돌돌돌 감아 있지만 얘는 그냥 한 장으로 윗장 아랫장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 바닥이 다 들떠요. 컴파운드가 거의 없어요. 이따 손 치더라도 이게 쏠리거나 사라졌을 때 채워놓을 방법이 없어요. 아예 그냥 다 그냥 이런데 불러도 공간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레보 시리즈들은 보정이 불가해요. 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일본식 가공 해가지고 일본에서 무령무하는 방식 중에 하나, 안에 컴파운드 긁어내는 방식이라고. 이 바닥을 붙여놓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부드럽게 손바닥이 물렁물렁하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유지가 되게 어려워요. 차형부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물에다가 담궈서 적셔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틀을 굳혀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펠트와 가죽이 단단한 구조를 그런 식으로 굳혔을 때랑 얘랑은 또 전혀 다른 거죠. 왜? 얘는 유지가 좀 힘들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가죽을 그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뒤집어가 공 때리고 이렇게 굳히면 어떻게 될까요? 얘 엄청 경화가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엠마크 제가 가공 의뢰 받으면 이게 중고 제품인지 무령반지를 봐요. 그래서 한번 물에 닿다라든가 경화가 시작된 이 가죽 표피가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끈 전체 가립밖에 못해요. 그리고 컴파운더 작업 정도만 해드리고, 각자부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 웹이 진짜 딱딱해요. 예. 네. 안 움직여요. 이게 보면 진짜 이게 눌렀을 때 어우 엄청 딱딱해요. 이거 꺾어서 때리죠. 쉐이퍼 접은 다음에 빵 치죠.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표면이 이게 다 탁 깨져버려요. 그 정도로 강해요. 실제로 예전에 이게 제가 조일이 있을 때 당시에 대성 스포츠에서 판매되던 제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 50만 원 넘었죠. 거의 20년, 거의 15년, 거의 20년 전인데. 20년 아니다. 뭐 18년 정도, 거의 2007년도 정도니까 그렇죠. 14, 15년 전이겠네요. 이거를 가지고 와이프분이 사줬다고 왔는데, 저한테 그 조일 있을 때 뭐 글로 맞히신 분인데, 이거랑 같은 라인으로 갖고 오셨는데 혼자서 도저히 길을 못 들이겠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만 여기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볼록해요. 집에서 스테이크로 쉐이퍼로 겁나게 여기만 때린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손바닥이 아프니까 여기다가 위쪽에다가 겁나게 검지랑 웹 아래서 겁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뿔로 여기만 이렇게 뿔로 여기만 때린 거예요. 계속 여기만
쉐이퍼랑 스냅으로 여기 볼록 나왔는데 밀려서 얘가 찢어져 터지기 시작한 거죠.处理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노스킵 엠마크 갖고 있는 분들 물에다 담그지 마세요. 물용부하면 부드러워지겠지, 물성 바뀌겠지. 이 가죽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 가죽은 경화 일어나고요, 표면 다 깨져버려요. 오일 컨트롤 의미 없어요. 가죽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못 쓸까요? 관절 잡어. 네, 잡으면 잡혀요. 다 잡혀요. 네. 길 안 들인 거예요. 새 거예요. 잡혀요. 이루수용이잖아요. 길 가서 물리면 부케 작잖아요. 그럼 토스 한번 해볼까요? 네, 될라나? 네. 오, 잡히네. 길 안 들인 거예요. 코어만 잘 쓰면 잡혀요. 이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얘는 미궁수로 빠지는 거죠. 자, 각설하고 제일 단단한 글러브로 제가 하는 방식이 뭐였죠? 1, 2, 1 하고 제가 영상에도 올렸죠. 뭐 새끼랑 약지 빼고, 예. 이렇게 놓고 코어 잡으면 다 잡히는 거 올렸잖아요. 예, 다 물려요. 친다, 받는다, 다 되죠. 이 방식을 여기도 똑같이 인풋 시킬 거예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죽 물성도 다르지만 안에 컴파운드가 있고 다음에 뼈대 들어간 부분들이 얘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속의 뼈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느껴봐야 돼요. 네, 이 손바닥 넣고 이 손의 뼈대. 저도 글러브 분석을 이렇게 해요. 이 뼈대가 얘네들을 일반 글러브를 만져보시면 이게 딱딱한 게 제가 글러브 다 해체해서 보여드렸죠.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즉 손가락 끝에 지점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글러브는 팝이 넓잖아요. 그럼 동양인 손에 손을 넣었을 때, 손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끝이 어디 오냐라는 거예요. 보면 이 펠트 끄트머리, 즉 소위 말해서 요 정도 와요. 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빵도 넓어. 그럼 어때? 손을 더 깊숙이 넣어야 돼. 그리고 관절을 잡아가야겠죠. 근데 위에가 인공 가죽이야. 길이 안 나. 그래서 얘는 부득부 스페셜 가공이 안 돼요. 뭐 웹을 부대에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입수부가 또 잡질 않아. 조작성은 좋아. 그렇다면 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길이 잘 안 날 거지만 내부의 각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컴파운더도 안 붙어 있어. 이게 딱 틀이 잡아있지 않고 계속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가죽에서 보면 간격들도 여유가 있어요. 이 간격도 따로 특별히 안 맞춰도 돼요. 뭐 조금만 늘려주셔도 되고, 저는 이거 풀러서 할 거지만 가죽에서 제가 가죽에서 길이 난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인데 힘을 계속 여기 접다 보면 힘을 주면 거기가 움직이게, 거기가 움직이게, 힘 주면 거기가 움직이게. 여기가 어떻게 복원력을 상실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난다는 건 특정한 부분의 복원력의 상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무르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죽 자체 물성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텐션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뭉그러져 버리면 이거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 손의 관절로 유지해서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생 최고의 글러브 미제 글러브 반접이 있잖아요. 미제는 엠마크 그 미제 그것처럼 내가 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폭이 너무 넓죠. 그래서 적절한 지점을 펠트 길이를 감안해서 내 관절 그 위치를 찾아서 각을 잡아주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1, 2, 2, 1. 이거를 쟤는 이제 가공 기계로서 두들겨 가면서 형태를 잡겠죠. 또 열도 쓰겠죠. 왜? 따끈한 상태에서 만져서 불필요한 데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딱 유지될 부분, 즉 관절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쓸 수 있어요. 쉬운 글러브예요, 사실은. 근데 넓기 때문에 각을 잡기 어려웠던 거죠. 이거를 길들이는 방식이나 이거를 길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접근 방식은 동일한 거예요. 뭐였죠? 윗뼈, 아랫뼈. 이거의 접근 방식은 기존에 제가 김서진 선수 롤링스 글러브, 즉 바닥이 넓은 글러브 아니 팜이 넓은 글러브 접근 방식이 똑같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원력의 상실의 개념과 상관없는 인공물질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부 가죽만으로서 그 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뭉그러지겠지만 그래도 각을 좀 유지해주는 방식, 즉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에 복원력의 상실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글러브 착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랫벽이 이렇게 돼서 오므리면 얘는 다 돌 거예요. 왜? 여기가 부드럽다 해서 여기를 줄이고 있는데 이거 왜 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손 이거 아니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받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때는 부드러운 게, 그리고 부드러운 손목의 입수부가 효과를 보겠죠. 잡는 거는. 근데 잡는 걸 하다 보면 잡는 부분에서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잡는 코어 부분. 그럼 똑같이 제가 손가락 2개 빼고 코어를 잡을게요. 네. 잡을게요. 밴드가 있으니까 손도 되게 잘 빠져. 근데 이거 나중에 밴드 이거 에이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밴드 너무 늘어나면 다시 복원이 안 되니까 이쪽 자극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그거 놓고 코어 유지됐죠. 왜 가죽 얘 또 부드러워요. 얘는 또 돌돌이가 없잖아요. 부드럽네. 그거 왜 부드럽게 만들었고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럼 피고 코어 오케이 느껴지네. 공 잡아. 네, 네 잡히네. 네. 잡혔어요. 안 빠져요. 박수.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안 빠지네. 네, 안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넣었어. 똑같이 글러브랑 똑같이. 그래서 내가 관절 유지됐어. 그러면 나와. 네. 안 빠지는 거죠. 그럼 롤링, 백핸드 롤링 잡히는 거고. 친다. 어이구. 친다. 잡히는 거고. 다 잡혀요. 똑같은 모양으로. 참 쉽죠. 네. 그래서 특별한 글러브, 특수한 패턴을 본다라고 해서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모든 정답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앞에 올린 인체의 신비, 사람 손의 마디와 관절 영상.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채널에서 제일 첫 영상들이 인체의 신비였던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캐치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그걸 접목시켜서 글러브에 인풋시키는 거, 세납을. 그리고 글러브의 개념들 보시고 미제 글러브의 특징들 좀 보시면 얘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미제 중에서 얘는 이제 다른 패턴이죠. 듀얼 힌지로 나온 그 패턴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윌슨처럼 듀얼 힌지로 나온 듀얼 힌지가 아니라 듀얼 웰팅으로 나온 롤링스 제품들이 대부분 팜이 200펌프보다 더 넓어요. MP처럼 각은 좀 안 나오고, 좀 많이 넓어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을 포구면 즉 볼집이라고 하는 즉 그 부분을 아랫벽 윗벽을 내가 사람 내 손에 맞춰놔야 돼. 그래서 이 글러브는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많이 밀착해서 관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이 많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롤링 확실히 넣어주셔야 되고, 다음에 이 관절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런 데들은 절대로 부드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 내부 소재는 이런 걸로 안 했다 그랬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가죽, 나쁜 가죽. 왜? 포구면 가죽 왜 소가죽이에요? 야구 규정에 나왔다고. 소가죽으로 된, 소가죽 끈으로 된, 왜 다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죽으로 돼 만든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가죽과 나쁜 가죽 뭐라 그랬죠? 가죽 좋아해. 촉촉하니 공의 회전의 마찰, 스피드를 쫙 멈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들어간 거예요. 규정 안에서 최대한 가죽의 이 포구면은 어때요? 공을 잘 멈춰야 되니까 이런 소재가 아닌 가죽 소재, 가죽공을 잘 멈추는 규정과 다음에 그 잘 멈출 수 있는 좋은 가죽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첨단 뭐 이런 걸 뭐 더 없다고 하면서 가격을 비싸게 만들었는데 저라면 안 사겠습니다. 네, 저라면은 거의 400불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서 여기다 한다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꼰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야구는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걸 쓰는 선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몇 년에 갈지 모르겠어요. 옛날 나이키 360인가 뭐 365인가 그 글러브처럼 얘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글러브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부드러워서 진짜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 가공비만 받고 가공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쓰는 사람의 손의 모양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글러브 안에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 손이잖아요. 손을 유지하고 올바른 손 모양을 쓰는 거를 형태를 유지해야지만, 그 다음에 올바른 핸들링을 해주셔야지만 이걸 잘 쓰는 거지. 아 부드럽구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로 그냥 반접이 가죽 뜰채 될 수 있다라는 거. 400불짜리 사놓고서 그냥 마트에 파는 99,000원짜리 소가죽 이렇게 되는 글러브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글러브인데 빵이 넓어서 공이 도는 그런 글러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혀 다른 물성의 글러브예요. 얘는 정말 돌덩이, 움직이지도 않는, 이것밖에 안 되는, 진짜 이거 손 넣으면 이런 테이프를 잡는 듯한 느낌 나요. 이런 차돌 같은 글러브. 이걸 가공을 해야 돼요. 각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복원력을 상쇄시키게
요거 그 틀을 잡아주면 이 딱딱한 거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수분들이 이런 가지고 좋아한다는 게 뭐냐, 그 힘 빼고 딱 했을 때 공의 힘에서 물리는, 그래서 만지는 방법이 새나글 파트 1에 나온 게 정말 중요한 영상이 이런 딱딱한 글러브일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되려 이렇게 완전 물른 글러브에서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 얘기는 인체의 신비로 시작돼서 인체의 신비로 끝난다라는 거. 올바른 손을 유지하고 그 유지된 게 글러브의 인풋이 되는 게 바로 길들이기의 시작점.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글러브의 패턴의 분석, 특징의 파악, 제가 그거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최첨단 글러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네, 롤렉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뭐 롤렉스 큰 회사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리뷰해서 별로라 그런다고 뭐 영향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엘리트 선수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을 글러브라는 거, 뭐 사회인들 산다면 뭐 사시면 되는데, 야구 선수애가 중고등학교 야구 선수애가 이걸 산다면 저는 진짜로 견싸면 될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할 겁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